자, 제가 현금도 있고 자금 마련할 수 있고 고층을 가고 싶어서 분양을 넣었는데 2층이 걸려버렸다. 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자, 저희 지금 이제 두류역차의 뒤편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네. 이 두류역 일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두류 일대는 이 달구벌 대로를 기준으로 아래쪽이 달서구이고 위쪽이 또 소구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달서구, 소구 둘 다 쳤을 때에도 이 지역은 아주 이제 상징성이 뛰어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부동산에서 대장 입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장 입지로 충분히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이제 뭐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미래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갖추었다는 조건들이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대구 부동산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달구벌 대로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여기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접근성 같이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건데, 지금 뭐 트램 자체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연결성 자체는 어쨌든 지금까지 가장 높은 확률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죽전역이랑 이 두류역을 가장 많이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근데 이제 두 지역 모두 다 사실 서대구역에 대한 접근성 자체는 아주 괜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네. 변화하게 될까요? 방향성. 네. 뭐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이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 죽전역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던 게 사실상 이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가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월드마크 웨스트엔드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류역 자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이 상징성이 뛰어난 아파트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내당 일동 지구에 뭐 자이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런 아파트가 워낙에 또 이 외형을 잘 갖출 것이다 라는 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뒤에도 뭐 사실 이미 들어와 있는 두류 이편안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뭐 바뀔 수 있는 광장타운, 그리고 내당 시형 아파트, 이런 아파트까지 이제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서서히 인식들이 이미 변하는 건 기정사실화되었고 계속 꾸준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우리가 생각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뒤쪽에 있는 지역들도 뭐 평리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확장성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평리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평리동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뭐 평리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입지가 받쳐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입지를 따질 때는 뭐 교통과 학군만 따지면 된다는 측면에서, 교통 같은 경우에도 뭐 이 2호선 라인이라고 하고 다른 호선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군 같은 경우에도 뭐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입지가 좋은 곳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 이제 뭐 좋냐 안 좋냐의 측면보다는 안 좋을 때 그래서 얼마가 적당하겠느냐, 우리가 이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입주하는 아파트들 기준으로는 지금 전부 다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뒤쪽으로 평리동 쪽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마이너스 피도 이제 좀 속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어차피 사이클이니까 점점 더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친다면은 이제 뭐 저런 것들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이 평리동 안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제일 좋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반도 유보라 정도, 이 정도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사람들이 흔히들 네. 두류역 일대와 죽전역 일대를 많이들 비교를 하십니다. 네. 죽전역은 당장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학원가나 이런 학군적인 측면에서 여기 두류보다는 좀 더 빨리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류역 일대는 지금 보니까 당장에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런 학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두 입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핵심지에 그 공급이 많으냐, 이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뭐 그 지역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이 많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살기 원하는 곳에 공급이 많으냐, 이걸 따진다면 사실 이제
그 죽전역 일대라는 경우에도 뭐 장기로 위쪽에 감산동 일대 공급이 많으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단지 자체는 엄청 많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짜잘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세대수 자체는 사실 아주 획일적으로 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럼 내당 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요 두 개 단지가 크게 아주 들어오고 요 지금 최근 입주를 했죠. 그리고 이편항 같은 경우에도 뭐 꽤 큰 단지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두 개의 이제 핵심지에 대한 공급은 서로 충분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두류역이라고 해서 이게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도 충분히 좋은 입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일 거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이런 사람으로 인한 인프라 개선 효과는 아주 뛰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죽전역 일대는 다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네. 여기 되게 고층에 주상 복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두류역 일대는 상업 일대가 좀 네. 죽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상업 지역으로 네.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요거는. 네. 그리고 이 상업 지역이냐 아니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결국 용적률을 어디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요거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상업 지역에 대한 주거 시설의 용적률이 상당히 낮춰졌기 때문에 뭐 당장 상업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따질 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좀 힘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수익이 뭐 클 거라고 예상되진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 두류역 자이와 그 바로 뒤편에 서이스타 힐즈 그 네. 공고문을 보니까 네. 그 층별로 공급 금액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맞아요. 정말 몇 억씩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던데 여기는 왜 그런 걸까요? 뭐 일단은 이 공고를 내는 사람의 마음이다. 사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아주 터무니없이 내기는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뭐 그럴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층수에 따른 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거니까 이라고 뭐 쉽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뷰가 있을 건데 이런 뷰 측면에서 40층 이상이 되는 것들은 뭐 지금 뭐 아주 대표적인 뷰 이런 뭐 두류공원 그리고 83타워에 대한 뷰들이 잘 나올 거니까 훨씬 더 가격을 뭐 높게 받으려고 했고 어차피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이라면 그냥 1억 더 주고 뭐 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저층보다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내가 가진 금액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뭐 선택 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좀 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원래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지역주택조합 1차는 아주 예전에 초창기에 이제 모집했던 거고 2차는 이런 이제 지주택 사업이 아주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확정되고 나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뭐 한 8억대 정도에서 그 조합을 2차 모집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거로 해가지고 현재 분양가를 매긴 게 아니었을까. 사실 그분들에 비해서 너무 또 터무니없이 낮게 하기는 힘들 거니까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작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 두류역 자이와 서이스타 힐즈 분양을 얻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요거의 첫 번째는 모든 분양 단지는 우리가 뭐 분양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좋은 입지를 따져야 되죠. 그래서 두류역 자체는 좋은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이어서 이제 분양 가격이 어떻게 좀 합리적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뭐 사실 그냥 예상했던 정도이다. 지금 충분히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들은 한 7억대 정도가 어느 곳을 가든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7억 정도로 분양받는 거를 어차피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니 뭐 분양 얻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두류역 자이 같은 경우에 이제 층별로 아까 전에 네. 굉장히 금액이 이렇게 몇 억씩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자, 제가 현금도 있고 자금 마련할 수 있고 네. 고층을 가고 싶어서 분양을 넣었는데 2층에 걸려버렸다. 네. 어떻게 하나요? 뭐 그때 청약 경쟁률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사람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취소하고 그냥 선착순 가면 됩니다. 취소하고. 근데 이제 뭐 이게 좀 사실 이 케이스가 지금 없어요. 뭐냐면은 지금처럼 심리가 워낙에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단지가 나온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넣었는데 경쟁률 생각보다 높다.
내가 이제 이 선착순까지 좀 노려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마련됐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층이다 하더라도 결국 가격대가 싸고 좋은 입지다라는 것은 명확하니까 그냥 뭐 걸리면 다 가져가는 게 나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